빠방하이. 미쳐버린 수위를 자랑하는 심슨. 셀프로 온몸을 토막내 구워먹는다든가 피라냐 떼에게 뜯어먹히거나 광우병 걸린 소고기를 먹고 마을 전체가 초토화되는 장면까지 보기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그로테스크한 장면들이 넘쳐나죠. 노름. 실제 미국의 괴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소원을 들어준 대가로 끔찍한 비극을 부르는 원숭이손 이야기부터 피로 물든 광대의 잔혹한 사건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조금 무서울 수도 있는데요, 끝까지 봐주세요. 심슨 속 소름 돋는 실제 미국 계단 탑5 시작하겠습니다. 평화로운 오후, 마당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바트. 서로 원반을 던져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바로 그때 바트의 앞에 들이운 어두운 그림자. 정체불명의 남자는 날카로운 갈고리를 번쩍 들어올리더니 바트를 향해 휘둘러버렸죠. 는 다행히 꿈이었네요. 하지만 깨어난 바트의 배에는 선명한 상처에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영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던 바트는 꿈 이야기를 모조리 털어놓는데요. 놀랍게도 친구들 역시 똑같은 악몽을 꾸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날 저녁, 리사와 바트 는 잠과의 사투를 벌였습니다. 잠들었다간 또다시 끔찍한 악몽을 꾸게 될 거라며 필사적으로 잠을 피해 버티고 있었죠. 하지만 결국 밭의 눈앞에 펼쳐진 기이한 풍경, 시들어버린 나무와 잔디가 뒤엉킨 음산한 마당, 그곳에는 스산한 기운만이 가득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풀숲을 뚫고 나타난 악몽 속의 남자. 거대한 트럭의 형상을 한 그는 날카로운 갈퀴를 휘두르며 바트를 위협하는데요. 위기의 순간 바트는 잔꾀를 발휘해 그를 함정에 빠뜨렸지만 이내 남자는 초거대 거미로 변신해 바트를 붙잡아버립니다. 리사가 바트의 꿈속에 나타나 구해주려 했지만 그녀 역시 붙잡히고 마는데요. 정말 끝난 건가 싶던 그때 구세주 매기의 등장으로 꿈속에서 벗어납니다. 1980년대 미국의 아이들을 밤마다 잠 못 이루게 만든 영화, 바로 나이트메어. 이야기는 4명의 10대 청소년들이 기묘한 악몽에 시달리며 시작됩니다. 얼굴이 불에 그을리고 손끝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달린 괴수 프레디 크루거. 아이들은 꿈속에서 그를 피하려 애쓰지만 한 명씩 끔찍하게 살해당하는데요. 결국 주인공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꿈속에서 그와 맞서 싸워보지만 꿈과 현실의 경계 속 프레디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죠. 프레디 크루거의 모티브가 된 이것, 바로 꿈속의 악령 목마. 목마는 서양에서 두세 개 동안 전해 내려온 공포의 상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악몽과 가위눌림, 기이한 죽음의 원인으로 여겨졌습니다. 밤마다 자신을 짓누르는 무거운 기운, 숨을 쉴 수 없게 만드는 공포, 깨어나도 남아있는 생생한 두려움을 목마가 다녀갔다고 믿었는데요. 어떤 이에게는 매혹적인 여인의 모습으로, 어떤 이에게는 흉측한 악마나 늙은 마녀로, 혹은 그림자나 연기처럼 형체조차 분간할 수 없는 존재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과거 중세 사람들은 밤마다 집안에 성수를 뿌리고 침대 옆에는 가위나 은, 털을 두어 목마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으며 옷을 거꾸로 입고 잠들면 목마가 혼란스러워하며 떠난다고 믿었죠. 그리고 실제로 1981년 뉴욕타임즈에 실린 한 기사에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건강한 난민 청년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채로 침대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내용으로 모두 깊이 잠든 동안 갑자기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며 1977년부터 4년 동안 무려 18명이 같은 방식으로 사망했다고 하죠. 외상 또한 전혀 없었고 사인 역시 불분명했습니다. 심장 동맥류나 불규칙한 심장박동이 원인으로 지목되긴 했지만 병리학자들은 이를 공개적으로 단정짓기를 꺼렸다고 하는데요. 그 탓에 사람들 사이에는 목마가 그들을 덮쳤다는 괴담이 퍼지기도 했다는. 당시 한 청년은 꿈속에서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그 공포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괴하고 끔찍했으며 마치 죽음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잠들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했지만 결국 이른 아침 잠에서 깨어난 직후 심장마비로 숨지고 말았다고. 소름. 꿈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다니. 과연 그들을 그토록 공포에 떨게 만든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바트의 생일. 호머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말하는 크러스티 광대 인형. 어쩐지 불길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선물이네요. 그날 저녁, 호머는 광대 인형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는데요. 계속해서 줄을 당겨가며 인형과 대화를 이어가죠.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저절로 고개를 돌리는 광대 인형. 분명 줄을 잡아당기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본색을 드러낸 광대 인형. 소파 뒤에 숨겨뒀던 칼을 꺼내 호머를 위협하기 시작하는데요. 절체절명의 순간, 다행히 가족들이 등장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광대 인형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으니 욕조 안에 몰래 숨어있다가 작살을 날리고 호머의 눈을 가려 시야를 차단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물그릇에 호머의 얼굴을 처박아버리기도 했죠. 노름. 하얀 얼굴, 표정을 읽을 수 없는 눈, 귀까지 찢어 올라간 듯한 입. 오랜 시간 동안 미국 전역을 공포에 몰아넣은
광대 괴담. 광대 분장을 한 이들이 아이를 유괴하고 연쇄살인을 저지른다는 이 이야기는 미국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공포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광대 괴담은 SNS를 통해 목격담과 사진이 퍼지며 더욱 확산되었는데요. 실제로 미국 20개 주 이상에서 광대 가면을 쓴 괴한들이 민간인을 위협하는 사건이 잇따라 보고되기도 했으며 전기톱을 든 광대가 학교 주변을 배회하며 학생들을 위협하거나 광대 가면을 쓴 남성이 도끼를 휘두르며 시민에게 접근하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벌어졌죠. 1970년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희대의 살인마 존 웨인 게이시. 그는 평소 광대 분장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사교적이고 부침성 있는 성격 덕분에 이웃들과도 마치 가족처럼 지내며 신뢰를 쌓아왔는데요. 1975년에는 청소 자원봉사를 시작으로 마을에 일을 하면 누구보다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후 졸리 조커라는 광대 클럽에 가입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광대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아동병원과 자선행사에서 아이들을 웃게 하며 모금 활동과 기부에도 열성적이었죠. 이렇듯 모두에게 존경받고 성공한 삶을 사는 듯 보였던 게이시. 하지만 그의 밝은 웃음 뒤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으니 사실 게이시는 심각한 성도착증을 지닌 위험한 범죄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후에는 길을 지나던 소년들을 몰래 납치해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데요. 그렇게 1972년부터 1978년까지 무려 30여 명의 젊은 남성들을 살해, 그 시신 중 28구를 자신의 집 마루 밑에 숨겨두었고 결국 집안에 더 이상 숨길 공간이 없어지자 시신을 강변다리 밑에 유기하기까지 했죠. 존 웨인 게이시의 범행이 밝혀지는 데에는 경찰의 집요한 수사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에는 숱한 난관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그를 두둔한 건데요. 당시 게이시는 막강한 권력과 두터운 신뢰를 얻고 있었기에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았죠. 하지만 끝내 꼬리를 밟히고만 게이시. 어느 날 게이시를 미행하던 경찰은 수상한 모습을 목격합니다. 늦은 새벽 차를 몰고 나갔다 돌아온 그의 차량은 온통 진흙투성이었고 마치 어디에선가 무언가를 유기하고 온 듯한 모습이었죠. 결국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게이시의 집을 수색했고 그곳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두각과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괴한 도구들, 마취약, 그리고 실종된 남성들의 소지품들까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결정적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던 거죠. 이처럼 광대 살인마 존 웨인 게이시의 영향도 크지만 광대 괴담에 불을 지핀 건 바로 미디어의 영향입니다. 대표적으로 스티븐 킹의 소설 그것을 시작으로 영화 다크나이트에서 조커가 광대 분장을 하고 등장하거나 광대를 모티브로 한 각종 악당과 캐릭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광대 이꼴 공포라는 이미지가 더욱 강화됐고 그로 인해 수많은 괴담이 퍼지게 된 거죠. 저도 어렸을 때 광대를 무서워했었는데 역시 미디어의 영향이 큰 것 같네요. 늦은 저녁 내기를 재우기 위해 방에 들어선 마아지. 오늘은 어떤 책을 읽어줄까 잠시 고민하는데요. 그때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진 한 권의 붉은 책. 푸카둑이라. 왠지 모르게 섬뜩한 기운이 느껴지지만 마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읽어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기는 마아지. 분노를 먹고 사는 악마 푸카둑이 인간의 몸을 지배한다. 기분 나쁜 입체 그림과 불길하고 꺼림직한 내용이 이어지자 결국 마지는 책을 덮어버리고 말았죠. 그날 밤 매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책장에 꽂아둔 책이 어느새 눈앞에 놓여져 있었는데요. 찝찝하고 불길한 기분에 사로잡힌 마지는 책을 거칠게 찢어버린 뒤 전부 태워버리고 맙니다. 다음날 매기의 그림 속에서 어두운 존재를 발견한 마지. 아직도 푸카둑이 무성거내며 매기를 달래주는데요. 바로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눈앞에는 섬뜩하게 변해버린 책이 다시 돌아와 있었죠. 결국 푸카둑에게 완전히 지배당한 마지. 아기를 재울 시간이라며 매기에게 천천히 다가가려는 순간 다행히 호머와 바트의 등장으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이후 푸카둑과 매기의 숨막히는 혈투는 계속되었고 끝내 매기의 영리한 장깨 덕분에 마지를 구해내는데 성공하죠. 미국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듣고 잘하는 말, 너 자꾸 말 안 들으면 부기맨이 데려간다. 부기맨은 정확한 모습이나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아이들을 겁주기에 만든 어둠 속의 괴물입니다. 주로 침대 및 옷장 속 혹은 방 안의 어두운 구석에 숨어있다가 밤에 울거나 잠들지 않는 아이들을 잡아간다고 전해지는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팔과 다리가 기이하게 길고 온몸을 덮는 검은 천을 두른 모습으로 자주 묘사되며 아이들의 상상 속에서 더욱 무섭게 느껴지는 존재이죠. 어느 늦은 밤 잠을 뒤척이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방 안은 유난히 어둡고 조용했는데요. 그때 벽장 안에서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들려오고 처음에는 바람소리겠거니 하고 무시했지만 벽장 문틈 사이로 보이는 새까만 존재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죠. 그 순간 벽장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틈 사이로 기괴하게 길고 마른 팔이 벽장을 타고 기어 나왔는데요. 소년은 놀랄 틈도 없이 이불을 뒤집어 썼지만 순식간에 소년의 발목을 덥석 붙잡아버린 벽장 속 존재. 손끝
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뼈만 남은 것처럼 뾰족했죠. 그리고 벽장 안으로 서서히 소년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일개 긁힌 자국과 시꺼먼 손자국만이 남아있었다고. 전해지는 괴담 속 부기맨을 대처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벽장문을 꼭 닫아라. 벽장은 부기맨이 가장 좋아하는 은신처 중 하나입니다. 문틈이 벌어져 있으면 그 사이로 아이들을 지켜보는데요. 혹시라도 벽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도 절대 틈 사이로 시선을 주면 안 된다고 하죠. 둘째, 침대 밑에 발을 내밀지 말라. 침대 밑은 부기맨이 가장 오래 숨어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무심코 한쪽 발을 이불 밖으로 빼내거나 침대 밖으로 발끝을 늘어뜨리는 순간 침대 밑에서 손을 뻗어 발목을 덥석 붙잡는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발을 꼭 이불 속에 감싸거나 침대 밑을 비워두면 부기맨이 머물기 어려워진다고 하죠. 하지만 그것 또한 임시 방편일 뿐. 어둠 속 부기맨은 또다시 천천히 고개를 들고 기다린다고 하죠. 망태 할아버지도 그렇고 부기맨도 그렇고 하여튼 겁주는 어른들은 전 세계에 있는 것 같네요. 모로코로 여행을 온 호모네 가족. 시장의 좁은 골목을 구경하던 그 순간 호모의 눈에 들어온 특이한 장식품, 바로 원숭이손. 상인의 말에 따르면 원숭이손이 소유자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데요. 단 그만큼의 대가도 따른다고 하네요. 소원을 들어준다는데 안 살 이유가 있나요? 쿨하게 플렉스합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호모네 가족. 거실 한가운데 놓인 원숭이손을 바라보며 정말 소원을 들어줄지 반신반의한 표정인데요. 그때 메기가 소원을 빌고 최신형 신상 공갈 쪽졸이 등장. 원숭이 손의 위력을 확인한 가족들은 소원을 빌기 시작합니다. 바트는 가장 부유한 가족이 되게 해달라며 소원을 빌었고요. 리사는 전 세계가 평화를 되찾게 해달라며 소원을 빌고, 호모는 참치와 겨자가 들어간 칠면조 샌드위치를 달라고 빌었죠. 그 결과 전 세계는 평화를 되찾고 호모네 가족도 마침내 부자가 된 듯 싶었습니다만 갑자기 외계인들이 들이닥치며 지구를 침략하고 맙니다. 네, 소원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된 거였죠. 미국 전역에 전해 내려오는 섬뜩한 괴담, 바로 원숭이 손.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이 괴담은 20세기 미국으로 건너와 수많은 도시전설과 공포영화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원숭이의 앞발을 말린 듯한 끔찍한 모습의 손.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이 손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힘을 가졌지만 그 대가로 상상조차 못할 불행과 비극을 불러온다고 하는데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주지만 그 대가는 가장 잔혹하고 비틀린 형태로 돌아오는 거죠. 가족과 함께 단란하게 살아가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집을 찾은 친구가 낡고 기괴한 물건 하나를 꺼내 보였는데요. 바짝 마르고 검게 변해버린 원숭이의 손이었죠. 친구는 말했습니다. 3가지 소원을 이루어주지만 그 대가는 감당하기 힘들 거야. 그 말을 마친 친구는 원숭이의 손을 불에 던져버리지만 남자는 호기심에 불에서 꺼내 몰래 챙겨두었죠. 그날 밤 남자는 첫 번째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가 빚진 돈을 갚을 수 있도록 200파운드를 갖게 해줘. 그리고 다음날 믿기 힘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들이 공장에서 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고 그 보상금으로 200파운드가 지급된 것.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깊은 슬픔에 잠긴 아내는 아들을 다시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결국 남자는 두 번째 소원을 빌었죠. 잠시 후 집안에 낯선 기척이 감돌더니 누군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분명 그토록 듣고 싶었던 목소리였지만 문 너머에 서 있는 존재는 결코 사랑스러운 아들이 아니었죠. 남자는 공포에 질린 채 원숭이의 손을 집어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러자 곧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잦아들고 집안에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스산한 바람만이 문턱을 스치고 있었죠. 소름. 이외에도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에 따르면 원숭이의 손은 고양이의 발로 바뀌어 등장하기도 하며 토끼발 괴담 또는 행운의 토끼발이라는 괴담으로도 전해지는데요.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맥락은 같지만 그 대가로 건물이 붕괴하거나 비행기가 추락하는 등 더욱 끔찍한 불행을 불러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소원을 이루어주는 원숭이의 손이라 정말 기괴하네요. 한밤중 카메라를 들고 녹화를 시작한 호모. 며칠째 집안에서 벌어지는 이상 현상들을 기록하기 위해서라는데요. 벽에 남겨진 조심해라는 경고, 여기서 나가라는 듯 경고하는 장난감. 그날 밤 잠들기 전 카메라를 설치해둔 호모. 1시간, 2시간, 3시간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만 갑자기 저절로 열리는 방문,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이불을 바닥으로 잡아끌기 시작합니다. 벽장문도 혼자서 벌컥 열리고 골프채가 날아오더니 호모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죠. 1시간 뒤 어디선가 쾅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고 놀란 호모와 마지는 서둘러 1층으로 내려가는데요. 역시나 이미 난장판이 되어있는 거실, 찢기듯 훼손된 소파, 바닥에 널브러진 장식품들. 아무래도 집안에 낯선 무언가가 존재하는 게 분명해 보이죠. 다음날 집안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한 호모. 이번엔 반드시 원인을 밝혀내겠다며 굳게 다짐합니다. 또다시 밤이 찾아오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 호모에게 다가가는 마지. 무려 4시간 동안 그를 뚫어지게 쳐다봤죠. 이번엔 매기의 방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의해 공중에
눈에 붕 떠오르는 매기. 그때 마지가 달려와 이를 막아서고 바트는 서둘러 분유가루를 방 안 가득 뿌립니다. 서서히 드러나는 정체불명의 존재, 바로 악마였죠. 알고 보니 과거 마지와 두 언니들은 어릴 적 철없는 장난으로 악마를 소환하는 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때 마지는 두 언니를 구하기 위해 악마와 계약을 맺었는데요. 30년 후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데려가겠다. 그것이 계약의 조건이었고 그 대가가 이제야 이 집안을 덮친 겁니다. 실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 폴터가이스트 현상. 폴터가이스트란 특정 물체가 갑자기 스스로 움직이거나 집이 흔들리고 불이 나는 등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갑자기 문이 저절로 닫히고 물건들이 혼자서 움직이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을 침대에서 질질 끌어내린다면 상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쫙. 서서히 심장을 조여오는 공포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오래전부터 이 현상은 그 주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악마, 유령, 마녀 등이 일으키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미국 영화 폴터가이스트를 비롯해 엑소시스트, 오멘, 파라노멀 액티비티 등 수많은 공포 영화 속에서도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했죠. 실제로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 바로 미국의 게임 스트리밍 유튜버가 겪은 폴터가이스트 생방송 사건입니다. 2016년 스트리밍 전문 유튜버는 친구의 아파트에서 게임 방송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한창 게임에 몰두하던 그때 갑자기 방문이 저절로 열리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열렸던 문이 쾅 하고 닫히더니 이번에는 센서식 전등이 수차례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합니다. 겨우 진정하고 의자에 앉아 방송을 이어가려던 순간 문은 또다시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했죠.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은 더 거세게 그를 몰아쳤고 결국 울먹이면서 생방송을 포기하고 말았죠. 이외에도 CCTV에 찍힌 수많은 폴터가이스트 현상들, 저절로 움직이는 대형마트의 쇼핑카트,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혼자 켜지는 컴퓨터들, 서랍 속 종이들이 멋대로 흩날리며 날아다니는 모습까지 보고도 믿기 힘든 기괴한 현상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고. 비록 인터넷에 올라오는 수많은 영상들 중 상당수는 전문가들의 판독 결과 대부분 조작으로 드러나곤 합니다. 하지만 분명 전문가들조차 판독이 불가한 영상 또한 많이 존재하므로 섣불리 모두 엉터리라고 단정짓기엔 어렵다는 게 함정이죠. 보기만 해도 소름 돋는 심슨 속 미국 괴담, 특히 벽장 속 부기맨은 정말 기괴하네요. 영상 반응 좋으면 빠르게 2탄으로 찾아올게요. 마무리. 아직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 심슨 속 미국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보시게. 나이트메어